한지훈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자산 가치, 수익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라는 냉정한 수식으로 환산되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수백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젊은 거물이었다. 그의 별명은 매매의 왕. 인수합병과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그는 실패를 모르는 냉철한 승부사였다. 그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다. 철저한 분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단력. 사람들은 그가 차갑고 무감각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지 비즈니스 세계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끄는 투자회사인 제니스 인베스트먼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부지를 인수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창고가 하나 딸려 있었다. 지훈의 계획은 간단했다. 낡은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최첨단 기술 연구소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인 최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유일한 사람다움이라 불릴 만큼 그의 냉철한 성격과는 정반대인 따뜻하고 유쾌한 인물이었다. 지훈아, 솔직히 이 창고 철거하는 게 맞지 않냐? 냄새도 나고 그냥 흉물인데. 민준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지훈은 무표정하게 창고를 응시했다. 이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단계야. 철거 비용도 이미 계산에 넣었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개발 이후의 예상 수익률만이 존재했다. 알겠다. 알겠어. 너한테는 모든 게 숫자니까. 근데 가끔은 숫자 말고 다른 것도 좀 봐라. 민주는 툭 던지듯 말하고는 미리 준비해온 커피를 건넸다. 지훈은 커피를 받아들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라도 그의 계산에 빠진 변수가 있을까 하는 철저함 때문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훈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추었다. 철근과 낡은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완벽한 철거 대상이었다. 그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무언가를 자르고 꿰매는 소리 같았다.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계산에 이 창고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민준아,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지훈이 무정이를 들고 말했다. 무슨 소리?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민준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무전을 끊고 홀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호기심. 그것은 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감정이었다. 창고의 가장 안쪽 구석, 거대한 선반 뒤편에서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선반을 돌아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2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손은 쉼없이 천을 꿰매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성공과 실패, 이윤과 손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두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의 손은 바늘에 찔려 피가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 안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무감각한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두 아이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바느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그들의 옆에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한 듯한 빵 조각과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다. 아야, 작은 신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다른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공허했던 눈빛에 일순간 경계심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도 낯설 정도로 부드럽게 나왔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바느질에 집중하려 했다. 마치 멈추면 안 된다는 듯이 지우는 그들의 옆에 놓인 천 조각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천이었다. 낡고 더러운 창고 안. 초라한 두 아이가 만드는 것은 가짜 명품이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위조품 조직의 희생자였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가들아, 이제 그만해도 돼. 아무도 너희를 혼내지 않아. 그가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작은 아이가 몸을 움츠렸다. 아저씨, 우리 이거 안 하면 혼나요. 삼촌이. 작은 아이가 겨우 말을 이었다. 삼촌. 지우는 그 단어에서 아이들을 착취하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들의 피 묻은 손가락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두 아이는 너무나도 지쳐 있어서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다. 그들의 몸은 가늘고 약해 보였다. 지우는 한 아이를 안아들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이제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을 보고 경악했다. 지훈아, 이 애들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아,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취소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힘없이 그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지우는 그 온기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수익률이 아닌 따뜻한 생명과 정의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파헤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호텔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낡은 창고 속에서 며칠을 굶주렸을 아이들을 위해 룸서비스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문했다. 두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윤이요. 저는
지은이에요. 작은 아이가 말했다. 서윤은 12살, 지은은 8살이었다. 그들은 서로 친자매는 아니었지만 창고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친자매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들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고아가 된 그들을 삼촌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거두어 주었다. 그 남자는 그들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창고에 가두고 하루 종일 가짜 명품을 만들게 했다. 그들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삼촌은 그들을 굶기고 때렸다. 다른 아이들도 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창고 안에는 우리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삼촌이 그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고 모든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이 창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봐. 특히 이 창고의 소유주, 임대 계약, 그리고 이 주변을 드나들었던 수상한 사람들의 기록까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민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일이야?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모든 걸 시작하려는 거야. 위험해. 이건 우리가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니잖아. 알아. 하지만 나는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이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야. 그들은 네 목숨을 노릴 수도 있어. 민주는 지훈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창고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헤쳤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고의 소유주는 유령 회사로 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흔적을 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은 발신자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한지훈 씨 맞으시죠?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지훈은 침착하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물건을 훔쳐갔다고 들었습니다. 내 물건은 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당장 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무사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그가 아이들을 창고에서 구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가짜 명품을 만들고 그들을 학대했어. 나는 당신들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비웃었다. 구해, 하하. 당신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당신은 우리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가축에 불과해. 당신이 그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겁니다. 당신의 회사, 당신의 재산, 그리고
당신의 목숨까지.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진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사설 경호팀을 불러줘.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야. 민준은 지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놀랐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도진은 아이들과 함께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올랐다. 차는 빠르게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지훈은 백미러로 혹시 모를 추적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5년 전 서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동생이 있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 회장.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이자 아이들을 착취하여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을 단순한 사업가로 치부하고 그가 감히 자신의 일에 개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지훈, 내 놈이 감히 나의 것을 빼앗아 두고 봐라. 내 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최 회장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옆에는 그의 오른팔이자 지훈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 이성재가 서 있었다. 성재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로 최 회장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충실한 개였다. 최 회장은 성재에게 명령했다. 이성재, 지금 당장 한지훈을 찾아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 그리고 한지훈에게 겁을 줘라. 다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라졌다. 지훈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아이들의 안전과 정의였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지훈은 서윤과 지은을 자신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던 안전 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의 저택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그곳에 맡기고 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아, 이 아이들은 최 회장이라는 인물의 손에 놀아났어.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가짜 명품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그는 내가 아이들을 데려간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지훈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최 회장, 그자는 블랙마켓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지훈이 섣불리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나는 이 아이들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가 아닌 정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과 함께 최 회장의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창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창고의 소유주가 유령회사라는 것은 지훈의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지훈은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과 인맥을 동원하여 최 회장의 숨겨진 돈줄을 찾아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 회장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의 자금이 한 대형 건설 회사인 한림건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림건설은 겉으로는 건실한 회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최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림건설, 이 회사는 우리 회사와 거래를 시도했던 곳인데. 민준이 말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한림건설의 재무 상태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한림건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지만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최 회장은 한림건설을 통해 자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지훈은 한림건설을 파헤쳐서 최 회장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돈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한지훈, 내 놈이 감히 나의 자금 흐름을 건드려 내 놈의 회사를 파산시켜주마. 최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지훈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대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세계를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지훈의 회사인 제니스 인베스트먼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지훈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흘리고 투자자들을 협박하여 주가를 폭락시켰다. 지훈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다. 지훈아, 최 회장이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정말 파산할지도 몰라. 민주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민준아,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어. 그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싸우지 않아.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지금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회사의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해. 우리는 잠시 몸을 숨겨야 해. 민준은 지훈의 말에 놀랐다. 자신의 회사를 버리고 도망치자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아,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정의는 다시 세울 수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다. 지훈과 민준은 최 회장의 공격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최 회장이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회장의 오른팔인 이성재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성재는 지훈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안전가옥의 위치까지 알아냈다. 최 회장님, 한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곳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성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아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한지훈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그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먼저
그의 정신을 흔들어 놓아라. 최 회장은 교활하게 웃었다. 성재는 최 회장의 지시대로 아이들이 숨어있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려 했다. 성재는 아이들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삼촌의 메시지를 남겼다. 너희는 다시 돌아와야 해. 도망쳐도 소용없어. 성재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지훈에게 매달렸다. 아저씨, 삼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자신의 계획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최 회장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야만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의 눈에 어린 두려움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달랬다. 서윤과 지훈은 삼촌이 남긴 메시지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몸에 난 멍자국만큼이나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를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준아, 최 회장이 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노리는 거야.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 지훈은 차가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말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그자는 비즈니스의 세계를 넘어서 당신의 도덕성과 정신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공격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훈은 밤새도록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 그는 공격해야 했다. 최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다시는 아이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을 이 싸움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최 회장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 회장의 오른팔인 이성재였다. 성재는 최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성재를 이용해 최 회장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민준에게 지시했다. 이성재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과거, 그의 가족, 그의 약점까지. 민준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성재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성재에게는 어린 시절 헤어진 동생이 있었다. 그의 동생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현재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성재는 최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동생을 몰래 돕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이성재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이성재는 최 회장에게 충성을 바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이 점을 이용해 성재를 최 회장에게서 떼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성재의 동생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성재가 최 회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재가 동생을 위해 몰래 돈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성재는 이 편지를 접하고 분노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성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성재,
나는 네 동생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게 선택권을 주려는 거야. 네가 최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성재는 차갑게 말했다. 맞아. 나는 내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는 네가 최 회장 밑에서 계속 있으면 네 동생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야. 최 회장은 사람을 가축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야. 네 동생이 내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네 동생을 이용해 너를 협박할 거야. 너는 나처럼 될 거야. 지훈의 말은 성재의 심장을 꿰뚫었다. 성재는 지훈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성재는 자신이 최 회장에게 충성을 바친 만큼 그를 배신할 때의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훈이 성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성재가 지훈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했다. 최 회장은 성재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렸다. 이성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한지훈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잡아와라. 그러면 내 동생은 안전할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성재가 지훈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성재의 동생을 납치하여 성재를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만들 생각이었다. 성재는 최 회장의 교활한 의도를 눈치챘다. 그는 더 이상 최 회장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재는 최 회장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지훈에게 연락했다. 한지훈,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을 보여주겠다. 성재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성재의 말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우리는 성재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 모든 것을 준비해. 지훈은 성재가 최 회장을 배신하고 자신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훈은 성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최 회장이 운영하는 비밀 창고였다. 창고 안에는 서윤과 지훈처럼 납치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성재는 지훈에게 말했다. 이게 최 회장이 운영하는 진짜 얼굴이야. 그는 이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했어. 나는 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최 회장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최 회장의 부하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 회장은 성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훈과 성재를 한꺼번에 제거할 계획이었다. 이성재 내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놈의 동생은 이제 내 손에 넘어갈 것이다. 최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성재는 최 회장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비상신호가 울렸다. 창고 밖으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도지는 이미 최 회장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최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도진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도진을 얕보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지훈은 최 회장을 향해 말했다. 최 회장, 내 놈의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너는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나는 정의와 사람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최 회장은
지훈의 치밀한 계획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그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아이들이 구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지훈, 내 놈이 어떻게... 최 회장은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성재는 최 회장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과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한지훈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최 회장, 당신은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돈만 아는 사업가로 얕잡아 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최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지훈과 함께 창고 아래로 떨어지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그의 의도를 읽고 재빨리 몸을 비틀어 최 회장을 제압했다. 최 회장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다. 그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다. 이성재는 지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한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성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는 네 동생을 지킬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이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지훈은 구출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들은 모두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를 고용하고 그들이 다시 평범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과 지훈은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권력은 생각보다 뿌리 깊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지훈을 압박했다. 언론에 지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흘리고 지훈의 사업을 방해했다. 지훈의 회사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지훈을 외면했고 그의 재산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민주는 초조해했다. 지훈아, 최 회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파산할지도 몰라.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최 회장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준아, 그는 내 돈과 명예를 빼앗으려 하겠지만 그는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가장 큰 무기라니 그게 뭔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야. 나는 최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증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최 회장에게 배신당한 이성재도 가지고 있어.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성재가 최 회장의 모든 범죄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이성재에게 연락했다. 성재, 최 회장이 너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네가 가진 비밀 장부를 노리고 있어. 그는 네 동생까지 위협할 거야. 이성재는 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훈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성재는 지훈에게 최 회장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장부에는 최 회장이 운영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납치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마약 거래에 이용했던 기록까지.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최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탈출을 감행했다. 최 회장은 지훈의 가족을 납치하여 지훈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노렸다. 지훈은 최 회장의 탈출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 회장은 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냈고 아이들을 납치했다. 한지훈 내놈이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내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내 아이들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네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혼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최 회장은 전화로 지훈을 협박했다. 지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 회장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홀로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아,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 그리고 아이들을 구출해줘. 부탁한다. 지훈은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기를 끊었다. 민준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홀로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버려진 건물이었다. 최 회장은 그곳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한지훈 내놈은 결국 내게 졌다. 내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최 회장, 당신은 아직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나는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무너졌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나의 진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낡은 창고 안. 최 회장은 지훈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부하들이 도진과 성재, 민준을 포위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지훈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했다. 한지훈 내놈은 결국 나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뿐이야. 내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주마. 최 회장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지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회장, 당신은 아직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개소리를. 최 회장은 분노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성재가 최 회장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욕심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성재 내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내놈의 동생은 이제 내 손에 넘어갈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재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성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동생은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성재의 동생이 지훈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한지훈, 내놈이. 최 회장은 지훈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때 민준이 창고에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창구하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최 회장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시야는 어둠에 가려졌고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는 과거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어둠을 이용하여 최 회장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이성재, 너는 한지훈에게 속은 거야. 그놈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최 회장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그러나 성재는 더 이상 최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 함께 최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성재의 눈은 더 이상 최 회장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창구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의 부하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공격했고 지훈과 성재는 그들의 혼란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다. 민주는 지훈의 지시대로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는 최 회장의 범죄 행각이 담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이 그를 막아섰다. 최 회장, 내 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법의 심판, 하하하. 내 놈이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내 놈의 아이들을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최 회장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때 성재가 최 회장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제압했다.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들이 최 회장을 체포했다. 그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지훈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정의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들을 지켜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윤과 지은을 자신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교회의 저택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그곳에 맡기고 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아, 이 아이들은 최 회장이라는 인물의 손에 놀아났어.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가짜 명품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그는 내가 아이들을 데려간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지훈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최 회장, 그자는 블랙마켓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지훈이 섣불리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나는 이 아이들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가 아닌 정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과 함께 최 회장의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창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창고의 소유주가 유령 회사라는 것은 지훈의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지훈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과 인맥을 동원하여 최 회장의 숨겨진 돈줄을 찾아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 회장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이 한 대형 건설 회사인 한림건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림건설은 겉으로는 건실한 회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최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림건설, 이 회사는 우리 회사와 거래를 시도했던 곳인데, 민준이 말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한림건설의 재무 상태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한림건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지만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최 회장은 한림건설을 통해 자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지훈은 한림건설을 파헤쳐서 최 회장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돈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한지훈, 내 놈이 감히 나의 자금 흐름을 건드려 내 놈의 회사를 파산시켜주마. 최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지훈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대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세계를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지훈의 회사인 제니스 인베스트먼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지훈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흘리고 투자자들을 협박하여 주가를 폭락시켰다. 지훈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다. 지훈아, 최 회장이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정말 파산할지도 몰라. 민주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민준아,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어. 그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싸우지 않아.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지금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회사의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해. 우리는 잠시 몸을 숨겨야 해. 민준은 지훈의 말에 놀랐다. 자신의 회사를 버리고 도망치자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아,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정의는 다시 세울 수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다. 지훈과 민준은 최 회장의 공격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최 회장이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회장의 오른팔인 이성재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성재는 지훈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안전가옥의 위치까지 알아냈다. 최 회장님, 한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곳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아이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성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아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한지우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그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먼저 그의 정신을 흔들어 놓아라. 최 회장은 교활하게 웃었다. 성재는 최 회장의 지시대로 아이들이 숨어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려 했다. 성재는 아이들의 방에 몰래 침입하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삼촌의 메시지를 남겼다. 너희는 다시 돌아와야 해. 도망쳐도 소용없어. 성재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지훈에게 매달렸다. 아저씨, 삼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자신의 계획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최 회장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야만 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아이들을 구출하고 최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의 삶은 이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지훈은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최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훈을 압박했다. 그는 언론에 지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흘리고 지훈의 사업을 방해했다. 지훈의 회사인 제니스 인베스트먼트는 최 회장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투자자들은 지훈을 외면했고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했다. 지훈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초조해하며 말했다. 지훈아, 최 회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파산할지도 몰라. 그러나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는 최 회장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준아, 그는 내 돈과 명예를 빼앗으려 하겠지만 그는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가장 큰 무기라니 그게 뭔데?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야. 나는 최 회장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증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최 회장에게 배신당한 이성재도 가지고 있어.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성재가 최 회장의 모든 범죄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이성재에게 연락했다. 성재, 최 회장이 너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네가 가진 비밀 장부를 노리고 있어. 그는 네 동생까지 위협할 거야. 이성재는 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훈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성재는 지훈에게 최 회장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장부에는 최 회장이 운영하는 범죄 네트워크의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납치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마약 거래에 이용했던 기록까지.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최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탈출을 감행했다. 최 회장은 지훈의 가족을 납치하여 지훈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노렸다.
지우는 최 회장의 탈출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 회장은 지훈이 아이들을 숨긴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냈고 아이들을 납치했다. 한지훈 내놈이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내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내 아이들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내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혼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최 회장은 전화로 지훈을 협박했다. 지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 회장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면서도 홀로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아,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 그리고 아이들을 구출해줘 부탁한다. 지훈은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기를 끊었다. 민준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홀로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버려진 건물이었다. 최 회장은 그곳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한지훈 내놈은 결국 내게 졌다. 내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차분했다. 최 회장, 당신은 아직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나는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무너졌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나의 진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낡고 버려진 창고 안. 최 회장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단호했다. 최 회장,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내 놈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최 회장은 소리쳤다. 파멸은 당신의 몫이야.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 회장은 지훈의 침착함에 당황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최 회장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지훈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최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그의 머리는 이미 최 회장의 모든 행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했다. 최 회장은 지훈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 놈이 어떻게...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지훈은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야.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어.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은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지시대로 이성재가 넘겨준 비밀 장부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던 것이다. 최 회장은 민준을 보고 경악했다. 이성재 내놈이 나를 배신해. 내놈의 동생은 이제 내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성재는 이미 최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는 지훈의 도움으로 동생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성재는 최 회장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시간입니다. 경찰들은 최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최 회장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지훈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정의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들을 지켜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지훈은 최 회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증언했다. 이성재가 넘겨준 비밀 장부와 지훈이 수집한 증거들은 최 회장을 비롯한 그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에게 치명적이었다. 재판은 최 회장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법의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지훈은 최 회장의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회사인 제니스 인베스트먼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재단은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주는 지훈의 결정을 지지했다. 지훈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자. 지훈과 민준은 함께 희망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윤과 지훈은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다. 지훈은 아이들의 사랑 덕분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희망재단을 통해 서윤과 지은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빛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었다. 지훈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업들은 희망재단에 기부금을 냈고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최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지훈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매수하여 지훈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한지훈, 내 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 네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 최 회장의 메시지는 지훈의 삶에 다시 한번 불안감을 드리웠다. 지훈은 최 회장이 단순히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훈은 민준과 함께
최 회장의 탈옥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그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교도소의 보안 시스템을 조사하고 최 회장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인물들을 감시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탈옥 계획을 위해 교도관들을 매수하고 외부의 조력자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탈옥 후 지훈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윤과 지훈을 납치하여 지훈에게 고통을 주려 했다. 지훈은 최 회장의 탈옥 계획을 알게 된 후 서윤과 지훈을 다시 한번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이동에 불안해했지만 지훈의 굳건한 모습에 이내 안심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서윤이 말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최 회장과 숨바꼭질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 회장이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최 회장의 탈옥 계획을 경찰에 알려. 그리고 이성재에게 연락해. 그가 마지막으로 최 회장을 도울 기회를 줘. 민준은 지훈의 말에 놀랐다. 지훈아, 이성재를 믿을 수 있을까? 지훈은 민준의 말을 잘랐다. 이성재는 최 회장에게 배신당했어. 그는 이제 복수를 원할 거야. 그리고 그는 최 회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야. 이성재는 지훈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최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이성재는 최 회장의 탈옥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훈에게 넘겨주었다. 지훈은 이성재가 넘겨준 정보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 회장의 탈옥 계획을 완벽하게 예측했다. 그는 최 회장이 탈옥을 시도할 때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 회장이 탈옥 후 숨어들 거처에 경찰들이 매복해 있도록 조치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교도소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탈옥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지훈이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최 회장은 탈옥 후 자신의 조력자들과 접선하려 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치밀한 전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지훈, 내 놈이 나를... 최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최 회장은 다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탈옥 시도는 그의 형량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 최 회장의 재수감 소식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탈옥 시도는 그의 오만함이 낳은 마지막 발악으로 기록되었고 그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는 지훈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 되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오직 아이들과 희망재단에 있었다. 1년 후 희망재단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우는 더 이상 매매의 왕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왕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아이들과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로서 지훈을 곁에서 도왔고, 이성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지훈의 삶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과 지훈을 법적으로 입양했다. 그들은 이제 한지훈의 딸들이었다. 서윤은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지훈은 여전히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서윤과 지은을 데리고 예전에 자신이 샀던 그 낡고 버려진 창고가 있던 부지로 갔다. 그곳에는 이제 제니스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최첨단 기술 연구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아이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였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서윤과 지은은 지훈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서윤과 지은처럼 과거에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아이들이었다. 지훈은 서윤과 지은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아빠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곳이야.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은 지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아빠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지훈은 서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야, 너희가 내게 희망을 주었어. 나는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았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 너희를 만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너희라는 것을 깨달았어.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지은이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이제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지훈은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지켜줄 거야. 지훈은 서윤과 지은의 손을 잡고 희망복지센터의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은 그 웃음소리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동화였다.